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13,000포인트, 나스닥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의미 있는 지수대를 넘어서는 랠리를 보여줬었는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 실적이 개선이 됐고 3차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었지만 미 연준이 경기가 회복 추세라고 평가한 데 힘입은 결과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1% 이상 오르면서 2025선에서 거래를 마쳤었는데요. 3월 15일 0시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가 되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로 자동차 부품주가 부각이 됐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등 마감을 했고 또 야간 선물이 1% 이상 오르면서 오늘 코스피가 한 2059군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시장 분위기 보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잠시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동시호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한 23포인트 상승한 2048선에서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화면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동시호가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가 0.7% 상승한 123만 원 선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1% 남짓 올랐었고요. 어제 급등했던 현대기아차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이상 크게 상승할 것 같고 또 현대모비스도 1% 이상 반등을 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급등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닥 상황도 살피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어제 소폭 올랐었고요. 이틀째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일제히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셀트리온이 0.67%, 서울반도체가 1.5%, 그 밖에 CJ ENM, SFA, 동서, SK 브로드밴드까지 모두 강보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J는 1.5%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연구소도 오늘은 1.6%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3월 14일 수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활짝 웃으면서 출발이 된 것 같은데요. 상황 보겠습니다. 하 팀장님.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힘들던 13,000포인트를 갭으로 돌파를 하고 상당히 강한 오랜만에 200포인트 이상, 1.6% 이상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도 상당히 2047포인트. 사실 보통 쌍고점이 있어도 삼중천정은 잘 없기 때문에 205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을 주면서 출발할 모습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외국인이 주식을 그렇게 한 1,000억 정도 산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어제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5,000계약을 매수해주면서 4,700억 원의 프로그램 매수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만 유타 관련주, 금융주라든지 관련주들이 상승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틀 만에 21선을 돌려놓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해외 훈풍까지 겹치면서 오늘 장 상당히 강한 장, 아침 동시호가 예상이 들어왔던 것이 한 2048 정도 되었기 때문에 2월 중순 그리고 3월 초순에 나왔던 2047포인트에 대한 기대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25.46포인트, 1.26% 상승한 2050.55로 출발했고요. 상당히 제가 조금 전에도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만 보통 지수가 쌍고점은 있어도 삼중 저점 고점은 잘 없기 때문에 오늘 종가지수는 확실하게 2050포인트에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 좀 하시면서 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잠깐 들어오는 거 살펴보면은 역시나 아침 같은 경우 역시나 그 외국인은 21선을 돌았었기 때문에 오늘도 매수가 좀 들어올 모습입니다. 한 119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 어저께 사실 큰 역할을 했죠. 어제 투신은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만 기타 법인에서의 매수가 상당히 주목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기관 아침 한 1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보험이라든지 투신, 은행에서 골고루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이 외국인 선물 포지션입니다. 외국인이 어저께 한 5,000계약 정도 선물을 매수를 해주면서 프로그램을 유입시키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이후에 1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한 800계약 정도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쪽에서는 한 28억 정도는 순매세 그리고 63억 정도는 비차익을 통한 순매도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상승하는 업종 오늘은 증권업종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이 가장 먼저 올라가는 업종이죠. 오늘 2.92% 상승했고 어제에 이어가지고 금융업종 같은 경우도 2% 정도 상승하는 모습. 자동차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의 기타 법인의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늘 밤 0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미 FTA 정식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까지 균열 미치면서 1.6%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23만 8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1.4% 상승.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1.8% 상승하면서 22만 8천 원. 포스코도 이제 40만 원 조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0.88% 상승한 40만 500원 호가 들어오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7만 4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뭐 계속적으로 금융주 올라갈 것이고, 잠깐만 더 지수에 힘을 풀어줄 수 있다면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화학주가 기지개를 편다고 했을 때는 지수 상승 탄력성이 열릴 수 있는데, 장 초반 같은 경우는 LG화학 같은 경우 1.56% 상승한 38만 4천여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갭상승 출발했고요. 25포인트 상승한 2050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가를 또 장중에 찍었군요. 123만 9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코스닥도 이틀째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은 그게 조금 못 미치는 0.84% 정도 현재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현재 갭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코스피와 어떤 코스닥이 좀 동조화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어려운 말로 하면 커플링이 되고 있는 현상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시장과 조금 연동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직업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중공 기준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는 저항이 되고 있는, 실적으로 저항이 되고 있는 545포인트에서 550포인트 사이에 어떤 중장기적인 저항을 계속 돌파하는지 여부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외국인만 홀로 매수를 했었는데 어저께 장 마감하고 난 뒤에 집계를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138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103억 정도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아침 쪽인데 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한 1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17억 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2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수급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도세를 기관의 매수를 얼마만큼 이겨내는지 여부가 추가 상승에 대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좀 고른 상승세가 현재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반도체가 1.3%,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 1.92%, 그리고 오시아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1.5%,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경우도 1%, 네오이즈 게임즈가 1.1%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현재 4일 연속, 한 5일 연속 현재 매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다음 같은 경우에 11만 원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바닥이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닥만 좀 확인이 된다면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도 조금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OLED TV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K컴즈 같은 경우는 2.3%,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이 1.3%, CJN이라는 종목이 현재 1.7%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하이도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태광이 지금 현재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피팅 업체 중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성광밴드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쪽에서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조선주의 흐름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선주가 좀 꺾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태광, 그리고 성광밴드, 동반된 코스닥 쪽에서도 조금 동반된 부품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 장 공략주를 잡으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를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잠깐 볼까요? 테크윙을 주셨었는데요.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까? 네, 테크윙 8,800원대 어제 미만 매수가 좀 됐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입자의 수혜를 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 이 반도체 생산의 최종 단계인 검사 공정을 수행하는 반도체 장비 업종인데, 기존에는 메모리 쪽에 이제 진출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번 달에 비메모리 사업 진출 선언을 하면서 일단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제신 목표가 9,500원과 9,600원 사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개장 직후 연중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 있겠습니까? 어떤 종목 보시는지요? 네, 오늘 말씀 종목은 좀 약간 특이한 종목일 수가 있는데요. 중국 관련주입니다. 왈리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2008년도 7월 달에 그 홍콩법에 의거해서 좀 지주회사 형태로 설렸던 회사고요. 지난해 6월에 이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자회사는 그 중국 건축물 매장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벽 타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동사는 건축 외장재인 외벽 타일 전문 제조업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주력 제품은 외벽 타일, 통째 타일과 테라코타 타일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포인트는 세 가지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 테라코타 패널 현장성을 두셨습니다. 올해 이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테라코타 패널 매출이 이미 1, 2월 달에 벽을 넘어서면서 일단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 폭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 초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900억 이상의 매출을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부터는 태양열 온수기에 사용되는 이 도자 태양열 타일과 이 바닥 타일 판매도 시작될 예정으로 있어서 올해만 올해 신제품에서는 한 1,300억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 매출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품 매출과 더불어서 이 올해 실적 신제품 매출 대폭 증가하면서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해서 65% 이상 증가한 2,950억, 단기 순이익도 50% 이상 증가한 520억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대비해서 좀 PER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저평가 매출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저평가 매출 종목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최근 3월 6일부터 기관도 38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수적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왈리는 오늘 장에서 한 0.5% 정도 상승을 보이는데요.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대 5,300원과 5,350원대 매수를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000원까지 일단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 하이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외환 채권 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 강세인데요. 미국과 유럽 증시도 급등을 했었고요. 환율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50전 하락한 1121원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양봉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그리고 FOMC에서 모두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자산 매입 규모를 현 상태로 유지를 했지만 신청을 받는 것을 내년까지로 이제 2014년까지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 계속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FOMC에서도 성장에 대해서는 소폭 개선 쪽으로 낙관한 것을 확인을 했고, 특히나 미국의 연준에서는 고용 시장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고용 사정이 좀 개선이 되었다 이런 측면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이러니한데요. 미국의 고용 사정이 개선이 되었다고 함과 동시에 국내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4.2%로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4%대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경제 지표가 약간 엇갈리는 그런 모습, 물론 한국이 좀 약간 후행하는 성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국내 쪽은 경기 둔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겠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는 오늘 달러원 환율이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결국에는 추가 양적 완화가 희석이 되고, 그리고 지표가 개선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80선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표가 악화된 이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달러 환율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상승 압력에 조금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이평선 사이에 좁은 등락을 연출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외환시장 움직임 봐주셨고요. 이번에는 채권시장 짚어주십시오. 네, 채권시장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채선물 전일 대비 9틱 하락한 104.07로 거래를 시작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04포인트 지지선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국채선물 근월물 만기인데요. 외국인이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인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가 관건이지만 현재로서는 급격한 외국인 포지션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증시와 환율의 움직임과 연동될 것으로 보이겠고요.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반등 압력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만큼 금리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일 때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조금씩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도 갭상승하면서 만선 돌파를 하고 있군요. 출발 상황 봐주십시오. 예, 현재 니케이 지수 1082.64포인트로 1.85%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시더라도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 IT 쪽이라던가 금융 쪽에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해드릴 소식이 첫 번째가,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일본이 강세를 보였었는가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 경기가 호전이 되면서 양적 완화 QE3 퀀터티브 이징 3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면서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지진 이후에 무역 수지가 적자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양적 완화 결정을 내리면서 1%대 이제 인플레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달러화 투자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본 달러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뱅크 오브 재팬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무담보 콜 금리를 현재 이제 0에서 0.1%로 이제 동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35조엔 규모의 신용대출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엔화 약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걱정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이제 적자가 나왔던 이유는 이제 에너지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그렇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일단 3월 결산을 위해서 당분간의 약세 기조가 이어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에서도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엔화 약세가 에너지 수입이 늘어난 상황에서 돈을 더 주고 에너지를 사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갑지만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월 결산 이후에는 엔화 가치가 하락 속도가 이제 줄어들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글로벌 이슈들은 이제 글로벌 악재들은 해결돼 가고 있는 국면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일본 시장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서 이제 주목을 하시고, 3월 이후에는 이제 달러 약세화 부분이 좀 속도가 좀 천천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목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6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비 지표 호조와 경기 상황이 좋아질 거란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3,000선을 넘어섰고 나스닥 지수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기분 좋게 상승했으면 좋겠는데요. 3월 14일 달콤한 수요일 현재 상황 어떤지 자세한 지수 흐름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이어서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현재는 22포인트 상승한 2047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제 개인이 큰 폭으로 매도했고 또 외국인 기관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장 이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기관이 3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500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코스닥도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540선 넘으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3포인트 상승한 541선입니다. 수급 상황 보실까요? 어제 코스닥은 개인이 순매수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 17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3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7% 상승하면서 124만 2천 원 기록했습니다. 어제 자동차 3인방 강한 모습 보여줬었죠. 특히 현대모비스 5% 넘는 상승률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현대차가 더 큰 1.5%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주도 좋은 모습인데요. 1.5% 넘으면서 LG화학 38만 3,5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0.7% 상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5%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체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하이닉스도 2.5% 상승하면서 3만 원대 넘어서면서 3만 5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금융주도 0.9%나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분위기 좋은데요. 서울 반도체가 2.5% 상승했고 다음도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만 0.6% 하락했고 동서,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통을 머물러 있습니다. 시젠도 1%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젠백스 1.2%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을 짜겠습니다. 하 팀장님, 오늘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2050포인트까지 간 지수의 1등 공신을 뽑으라 그러면 금융주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저께 같은 경우는 금융주 상당히 강한 상세.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뭐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3.6% 상승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김수동 위원장이 민영화를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그렇지 않다 그래도 KB금융지주라든지 뭐 신한금융지주 전부 다 기관에 상당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 두 가지 호재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재라기보다는 사실 국내 금융 섹터 자체가 기타 관련주 다른 섹터보다 상당히 소외받았다는 게 상당히 좀 특징적이었고,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됐다는 겁니다. 저평가 됐다는 거고, 어저께 미국에서 일부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사실 뭐 시장의 기대치만큼이나 뭐 일부 4개 은행 정도만 테스트에 불합격하고 JP모건 체이스나 웰스파고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유산 은행들이 재무 건전성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도 해외발 훈풍이 들어왔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들어오는 자금 자체가 어저께부터 확실하게 3월 말이다 보니까 기금이나 기타 법인 쪽에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3년적으로 들어오는 섹터가 금융 섹터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금융주 사실 저도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는 따라 붙더란 말은 늘 못 드리는데 네. 갖고 계신 분 조금 갖고 계시고요. 어느 정도 한 가지를 익혀두시면 됩니다. 시장이 또 한번 대외 금융 리스크 때문에 빠지고 하면 확실히 우리 금융주 같은 경우는 빠졌을 때 사두면 웬만하면은 괜찮다, 그렇게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뭐 전일 대비해서 한 22.57포인트 상승한 2047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글쎄 참 재밌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갑자기 또 신고가를 올렸고, 독일 같은 증시, 유럽 증시도 8개월 갔는데, 잠깐 미국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예. 미국이 사실 그 다우지수를 조금 보고 계신데 힘들게 13,000포인트를 사실 2월 중순 이후에 계속 저항을 받다가 어저께 하루 전날 사실은 우리 코스피랑 비슷했습니다. 차트 좀 크게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전날 21선을 올려놓고 어제 하루에 한 방에 상당히 강한 상승이죠. 이렇게 13,000포인트 상당히 강한 저항성이 있는데 이것을 올렸다는 것. 근데 올리는 그 내용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상당히 신뢰가 있는 소매 판매가 좋게 나왔다는 것이 또 호재로 작용했고, FMC 사실 큰 기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약간 말을 좀 좋게 해버렸죠. 양적 완화는 없지만은 영적 완화 없는 것이 경기가 좋아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순화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돈 찍어내는 것보다 더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버렸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다면 제가 애플 같이 보겠는데 미국의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전일 같은 경우도 2.92% 상승하면서 568달러 10센트까지 상승하는 모습. 일단은 결론은 미국은 좋다.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국내도 좋죠. 제가 조금 아까 개장 출발할 때 이중 천정은 있습니다만 삼중 천정은 잘 없습니다. 이 말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과거 데이터상 한 1개월 반 정도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고 나면 아주 짧은 기간, 제가 캔들을 세봤는데 10개, 10거래일 이내에 2047이라는 쌍고점을 형성하죠. 그러고 나면 오늘도 보면은 캐스를 세보면은 한 10거래일 정도가 됩니다. 근데 3중 고점은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종가가 요 정도에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한 5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수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난 초에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는 그런 그냥 간단한 생각 보면서 주식을 그냥 다 파는 전략보다는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은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잠깐 돌아오면 오늘은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라는 건 뭐냐면은 외국인 매수는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판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제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바톤이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넘어갔다 볼 수 있겠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은 실제적으로 지금부터는 수익률 굳히게 들어갑니다. 1800포인트부터 2050포인트까지 지수를 견인을 시켰고 주식 매수 금액 자체도 국내 코스피에서 33% 이상, 10조 원 이상을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률을 지키는 수준으로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어제와 같은 장이 됩니다. 주식은 사중에 사주는데 조금 사주고 선물 시장에서 오늘은 조금 선물 단기적인 매도 세력들이 1800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베이시스를 잡아주면서 프로그램을 좀 받쳐줄 것이고요. 1월달, 2월달에 동참을 하지 못한 기관들, 특히나 어제 같은 게 거의 비슷합니다. 투신보다도 오히려 증권이라든지 보험상품 계정, 기타 법인, 기금 계정에서 자금을 소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니죠. 보통 3월 윈도우 드레싱이 1년 4번의 윈도우 드레싱 중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들이 매주해주는 금액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다. 그럼 기관이 뭐 사는데 저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업종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관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금융주에 대해서만 가장 큰 금액을 매수하고 있고요. 어저께부터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은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정도만 어떤 바로미터 수준에서 잡아주고 있고 여타 나머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많이 판단 소리가 아니라 들어오는 자금 속도 면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코스피는 한 2050포인트를 더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보다는 이제는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기관이 사는 종목들 보자 하신 겁니다. 하창봉 팀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 장 투자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종목을 얼마만큼 잘 잡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시장과 이격을 얼마만큼 축소를 해 나가느냐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많은 대부분의 전문가는 오늘 시장에서 빠진다 그러면 조금 뭐 돌맞을 일도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당연히 뭐 상승한 날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승 뭐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오늘 뭐 어차피 아침 쪽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승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축소가 되느냐 그 부분이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 얘기부터 하고 좀 이따가 그 업종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여전히 계속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은 외국인의 힘이 좀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여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어떤 수급을 좀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침 쪽에 1386계약 정도의 선물 매도 계약이 현재 유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저께 장 후반 쪽에서 조금 미결제약적인 감소를 하는 부분들을 그 부분과 조금 연결시켜 본다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어저께 5천 계약까지 들어왔던 그런 신규 계약이 나왔던 청산이 조금씩 나오면서 수익 시장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기보다는 기존의 매수 포지션에 대한 어떤 청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장의 추가 상승을 제한시킨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가 상승폭을 깎아먹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자, 어저께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이죠. 그 지수를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2040포인트 부근에서 마감하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수 같은 경우는 그 부근에 미치지 못하면서 끝났고요. 그렇다면은 선물이 먼저 말 그대로 선행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선물이 전 고점을 그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다면, 오늘 쪽에서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이라든지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너무나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에서 이런 전일 선물이 전고점을 회복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 강세 시장이 유발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상승 출발하고 나는데 이 이격 축소가 얼마만큼 나올지가 상당히 크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지수와 선물 좀 준비하는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오른쪽이 선물 차트고요. 그리고 왼쪽이 코스피 200 차트인데, 어저께 선물 지수 같은 게 전고점이죠. 전고점 부분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을 회복하는데 조금 부족한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요. 그렇다면 선물이 먼저 전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도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장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어제 선물과 그리고 어저께 현물 지수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스프레드가 될 수밖에 스프레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쉬운 말로 하자면 이격이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과 선물의 이격 축소 과정은 오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이격 축소 과정이, 자, 이만큼이 지금 현재 선물이라 보고요. 그리고 이만큼이 현물이라 봤을 때 이 이격 축소 과정이 나왔을 경우에, 이 이격 축소 과정이 만약에 현물 쪽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상승폭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이격 축소가 선물 쪽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추가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쪽에서 제가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이격을 확대시킨 게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현물 쪽에서 현물이란지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면은 이 이격 축소가 현물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추가 상승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아직 장 초반이긴 하지만은 상승폭이 조금은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이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이유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는 지금 현재 외국인 선물 계약이 2,000계약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 매도 계약이 순수하게 신규 매도 포지션이 아닌 어떤 매수에 대한 청산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2,000계약 이상 넘어가는지 넘어가지 않는지 그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하신다면은 오늘 시장을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이시스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선물 계약, 요거는 매도보다는 매수에 대한 청산해 보시고 계속해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저는 계속 좀 체크를 하시라고 좀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두 분께서 오늘장 업종별 전략 어떻게 짜실지 듣기로 하고요. 이번에 코스닥 특징주 짚고 가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차장님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미 증시는 FOMC가 기대에 못 미치며 끝난 가운데 독일,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스페인의 재정 적자 목표 합의에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22포인트 상승한 204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등 금융업종이 특히 강세인 가운데 코스피가 2000선 중반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가 2050선 단기 저항을 돌파하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추경 매수보다는 상승 모멘텀이 좋은 업종에서 조정 시 분할 매수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떤 기업일까요? 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AST 제텍입니다. 지난해 1월 반도체 장비업체인 제텍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AST사를 합병하면서 2010년에 비해 매출은 14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8% 감소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세정, 도금 장비 등 고부가치 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반면 이익률이 다소 낮은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의 매출이 커져서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며 올 반도체 장비 분야의 실적이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ST 제텍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1%였지만 올해 영업이익률 목표를 지난해보다 4%포인트 높은 15%로 잡고 세정, 도금 장비 등 고부가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AST 제텍의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554억 원의 매출과 6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홍수로 피해를 봤던 태국 반도체 업체들이 장비 교체 의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장비 분야는 전통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지만 올해는 수십억 원의 세정 도금 장비 물량 수주를 받아서 예년보다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반도체 기기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도금 장비는 매출의 20%가량이 영업이익이 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어서 올해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크다고 합니다. AST제텍은 최근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 아이패드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업체와 73억 원 규모 카메라 모듈 본딩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2010년 매출의 32%에 해당하는 대규모 계약이라며 현재 다른 기업과도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인 만큼 매출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예. AST제텍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무려 주가가 한 2배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7배, PBR 1.3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3월 7일 4,745원을 단기 저점으로 5영업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세를 감안하면 전고점인 6,300원 부근까지도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격도가 벌어진 만큼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매수하시길 권고합니다. 매수가 5,350원에서 5,500원, 목표가 6,200원, 손절가 5,100원 제시합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영고점을 돌파한 오늘 앞으로의 업종별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하 팀장님 의견부터 들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은 한 2가지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관심 종목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국내에 제가 빨리 지금 좀 전에 국내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100만 원 넘는 주식이 뭐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우선주 뺀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태광산업, 롯데제과, 뭐 영풍 이런 종목이 다 100만 원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나면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8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제가 오리온 항상 오리온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조금 조정 보이면 사야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리온 같은 경우를 아마 약간 장기적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100만 원, 삼성전자 100만 원 같다면 오리온도 100만 원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타 누차 제가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좋게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상당히 내수주고 성장주라는 거, 그리고 역시나 중국이 어느 정도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딱 1순위로 뽑으라 그러면 우리는 초코파이지 않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물론 80만 원에 사서 100만 원 가면 수익률이 어떨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식 이렇게 우량주, 오리온이는 제가 우량주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이런 건 성장주라 표현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차트 월봉을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적이 안정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물론 좋은 주식이긴 한데 어떤 식으로 가냐 하면은 바로 안 가고 좀 이렇게 흔들면서 가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이라도 혹시 오리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뭐 솔직히 장중에 좀 짬날 때마다 좀 지금은 사실은 조금 랠리가 강하게 붙었습니다. 그건 인정하기 때문에 향후에 뭐 몇 달 있다가도 조금 80만 원 밑에 있을 때는 한번 매수해 주는 전략도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리온도 시가총액이 한 55위쯤 되는데 오늘 5% 가까이 오르는 거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부가 설명을 한번 드리죠. 오리온이 잘 가는 게 초코파이 때문에 잘 가는 건 아니고 그것도 맞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사실은 CJ제일제당을 작년에 음식료 업종에서 1위로 탈환해버렸습니다. 펀드에서요, 보통 큰 자금들이 펀드 종목을 편입을 시킬 때 시가총액 순위를 먼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위냐 2위냐에 따라서 그 펀드 비중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연기금 같이 보수적인 펀드들은 일단 1순위는 먼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전자에 들어가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LG전자가 좋아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은, LG전자는 삼성전자 비중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음식료 업종에서도 그런 것처럼 오리온 같은 경우가 CJ제일제당과 음식료 업종에서 시가총액을 다루는데 작년에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기관들이 좀 들어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아무리 좋아도 가격은 제가 80만 원 밑에서 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 팀장님께서 오리온이 100만 원 갈 수 있겠다 하셨잖아요. 증권사들이 내놓는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신경을 안 써봤습니다. 내수업종도 오리온들은 보통 제가
이게 제가 작년 한 1년 정도 봐왔는데 아직 100만 원 리포트는 아직 제가 못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같은 경우 80만 이상에서는 약간 단기적인 오버슈팅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기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하지만 그만큼 오리온의 성장세는 지금 살아있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수주로서 특히 시장 외풍이 별로 안 흔들립니다. 보통 내수주들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강성한 호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관심 있게 가져봐 보시고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삼성전자 100만 원 사가지고 200만 원 갈 자신이 있으면 오리온 80만 원에 사서 100만 원 가는 게 더 빠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두 번째 특징도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언급을 드립니다. 이 디지털 나리아는 왜 책임을 져야 되냐면 제가 서울경제방송에서 아마 제일 먼저 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계속 사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잘 갑니다. 디지털 나리아가.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지난 제가 2주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나리아 지금 강세 효과는 오늘 밤 MBC에서 마감하는 해품달 후속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나리아는 원래 반도체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작년 11월 달에 김종학 프로덕션을 인수를 했죠. 그 더 체인지라는 드라마 제작사에 인수를 했고요. 그 더 체인지에서 이번에 다음 주 수요일부터 더 투킹 하츠가 들어옵니다. 투킹 하츠라는 드라마는 이성기하고 하재원이 주연으로 해서 나오는 드라마인데 워낙 해품달 인기가 좋았고 해품달 때문에 팬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키스트에 대한 어떤 상승세가 크다 보니까 단기적인 자금들이 진짜 단기적인 자금들이 디지털 아리아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혹시나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이런 광풍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밤이나든지 다음 주 정도에서 한번 시청률 이야기 좀 나오겠죠. 그때 정도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게 그런 거야? 지금은 따라 붙어 하시는 분은 정말 제가 워워 한 번만 더 기다려보라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시각 특징주를 좀 짚어주셨고요. 정태근 전문가께는 업종별 전략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은 뭐 그 어제 그 시장이 오늘 좀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이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그 유로존 뭐 유럽하고 그리고 미국 쪽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유로존이 안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스페인이 어떤 재정 완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유럽이 안정을 찾는다면은 어쨌든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동반적으로 계속해서 연이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뭐 금융주 계속해서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은 뭐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매 판매가 뭐 1.1% 기록을 했죠, 2월달. 그러면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상당히 그 GDP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경제 지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그 집중을 좀 많이 하는데,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은 말 그대로 소비 경기, 미국의 어떤 그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하겠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비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 소비와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IT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선진국 그 경기를 어떤 큰 섹터에서 한번 본다면은 이게 뭐 본다면 마찬가지로 뭐 그 나라의 섹터별로 이렇게 업종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과 같은 그 소비가 주를 이룬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그 IT 그리고 소비 관련된 업종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IT 금융업종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올 초에 제가 그 시장을 전망할 때도 금융주 같은 경우 관심을 좀 가지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그 금융주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제일 지금 현재 못 올라오고 있는 그 종목이 금융업종 내에서도 은행업종을 저 같은 경우 좀 좋게 보고 있는데, KB금융과 지금 이제 신한지주가 다른 우리금융이라는 지금 하나금융지주에 비해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이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가격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한번 그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자, KB금융이 만약에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 8월달 급락,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서 급락했던 가격대가 54,000원입니다. 54,000원이에요. 근데 요 가격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4만원에서 42,000원 정도 올라간 걸 생각하게 된다면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근데 8월달 정도까지 지금 현재 유럽 그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서 금융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8월달 급락 수준까지는 어떤 주가 회복이 나을 것은 누가 봐도 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36,000원의 가격대를 바닥을 타지면서 이렇게 어쨌든 방향을 어쨌든 위쪽으로 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어떤 저항
장애를 할 수 있는 44,000원이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장애를 할 수 있는 44,000원 가격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KB금융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이틀 급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큰 차트를 늘려가지고 큰 그림을 보시면서 지금이 매수도 될 수 있는 가격대인지 아닌지는 큰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예로 우리금융이라는 그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금융이라는 종목을 본다면은 제가 보십시오. 9,500원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이 왔었지만은 지금 현재 큰 그림을 본다면은 8월달 급락 수준이 14,000원이죠. 14,000원까지 굴과 1,000원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금융이 어떤 M&A 이슈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이런 우리금융이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신한지주라든지 그리고 KB금융 어떻게 보면 우리금융보다는 더 어떤 그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속도는 늦지만은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금융주 최근에 반등을 너무 크게 줬다고 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후에 어떤 그 주가 회복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조금 접근 포인트를 잡아보신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업종 종목이 향후에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하시면서 금융주를 언급하셨는데요. KB금융, 신한지주 지금 가격대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생각하시지 말고 큰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업종별 전략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되겠습니다. 앞서서 오리온 좋다 하셨는데 하 팀장님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80만 원 밑에서 살 겁니다. 예.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요. 네, 예. 모바일 게임주죠.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게임주 N소프트도 사실 아직 30만 원 밑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고 있고 계속 그 게임주에 대해서 특히 NC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을 하반기 정도에 출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워낙 그 작년에 실적이 좋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2012년도 접어들어서 게임 회사들이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 라인을 위해서 비용 증가가 좀 많다 보니까 기관들은 사실 지금 게임주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올해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신규 게임 런칭에 따른 비용 증대가 수익성을 좀 갉아먹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또 상당히 작년 10월인가요? 9월에 빠진 이후에 너무 싸다는 건 사실은 좀 상대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소외받지 않았냐 이런 데 좀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또 하나가 컴투스 같은 경우는 국내 게임빌과 마찬가지로 양대 모바일 게임 회사입니다.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에 다 들어가죠. 근데 삼성이 지금 지난 2월 달에 글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프닝을 좀 만들어 버렸죠. 이 컴투스가 삼성전자로부터 피인수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나서 사실 2월 중순 정도에 한번 hi청하고 나서 주가가 사실 무근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25,000원까지 갔다가 2,000원까지 갔다가 2만원 밑에 있었는데 제가 과거 보면은 IT 종목도 그렇고 최근에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그렇고 삼성이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삼성전자에서 흘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일부 세력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런 루머를 뿌렸다가 다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식 들어가면 사실 무근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단기적인 세력들이 종목에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왜곡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가 상당 기간 19,000원 밑에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모바일 게임 올해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아까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조금 개별주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2만원 밑에서 매수한다는 가격 오늘 딱 현재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2만원 밑에서 매수한다는 가격 하시고 목표가는 한 장기적으로 한 24,000원 그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겠습니다. 18,2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하 팀장님 오늘 컴투스 주셨고요. 정태근 전문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조금 한미 FTA가 15일 0시 기점으로 좀 발효가 될 건데 내일이죠? 예, 좀 그걸 포커스 좀 맞춰봤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뭐 그 제약업종 같은 경우 피해업종 뭐 자동차 업종 같은 수혜업종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좀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조금 한미 FTA 수혜라기보다는 좀 테마로 좀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일 사료라는 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배합 사료 생산 업체고요. 근데 그 자회사가 그 수입육 업체인 K미트 지분율을 100%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인 K미트 때문에 조금 그 수입육 테마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5일 그 0시 기점으로 해서 한미 FTA가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들썩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발효가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시세가 죽더라도 아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차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응 포인트만 좀 짧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FTA란 부분을 말씀 좀 드렸기 때문이라고 좀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생각했던 매수 가격이 1,790원인데 오늘 그 최근에 어떤 그 요 종목의 특징은 야금양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야금양 패턴인데 오늘이 조금 그 음봉이 나오는 그런 패턴인데
있는데 오늘 쪽에 조금 흔들릴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왜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오늘 쪽에서 조금 음봉이 나온다 한다면 내일 쪽에서 양봉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1,790원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1,750원 전후에서 한번 매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5일선 대응을 좀 짧게 5일선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1,720원인데 1,700원으로 조금 20원만 좀 단가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1,700원 그리고 매수가를 1,750원으로 조금 수정을 하고요. 대신에 목표가는 1,900원으로 전고점 부분인 1,900원으로 조금 그 대응을 한번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다시 보기나 시청자 의견 등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3월 31일에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오후 2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